올 시즌 유격수로 자리를 굳힌 김하성이 2024 시즌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첫 경기부터 맹활약을 했습니다. 김하성은 23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의 피오리아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1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하면서 100% 출루했고, 김하성의 안타는 샌디에고의 시범 경기 첫 안타로 기록됐습니다. 샌디에고는 선발 투수로 조 머스그로브를 올렸는데요. 머스그로브는 샌디에고가 고향이고 구단 역사상 최초의 노히터를 기록해 팀에게도 상징성이 큰 선수죠. 지난 시즌에는 발가락과 어깨 부상으로 17경기에서 97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는 데 그쳤는데요. 이게 샌디에고 합류 이후 제일 적은 투구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할 때는 좋았고 10승 3패, 평균 자책점 3.05로 호투했습니다. 샌디에고는 지난해 마지막까지 포스트 시즌 진출을 두고 경쟁했는데 이 머스그로브의 공백이 대단히 아쉬웠죠. 올해는 스넬이 없는 샌디에고의 마운드를 머스그로브가 대신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첫 시범 경기에서는 아웃카운트 1개를 못 잡고 2피 안타 1볼넷 4실점으로 무너져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발 머스그로브가 무너지고 팀이 8대 0으로 크게 뒤진 2회 말 1사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잘 맞은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다저스 두 번째 투수 마이클 그로브의 초구를 잡아당겨 좌익수 방면으로 안타를 날렸습니다. 저는 올해 김하성의 타격이 기술적으로 더욱 성장했다고 느껴졌는데요. 특히 바로 이 레그킥 이 부분입니다. 김하성은 타격할 때 특유의 레그킥을 하죠. 컨디션이 나쁠 때는 이 레그킥이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면서 일관성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보다시피 90도 각도로 잘 절제되어 있고 이때 발목과 무릎, 허벅지가 받쳐주면서 안정감을 더한 타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하성의 컨디션이 좋은 것을 두 번째 타석에서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투볼 이후 변화구가 높았는데 주심이 스트라이크로 선언했고 다음 공도 바깥쪽 변화구로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을 주심이 스트라이크로 선언하면서 투앤투로 몰리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메이저리그 4년차답게 침착하게 2개의 볼을 더 골라내면서 100% 출루를 한 것입니다. 김하성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두 번째 타석은 공을 일부러 보려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김하성의 계획대로 치고 싶을 때 치고 공을 더 보고 싶을 때 보는 상황만 보더라도 김하성의 컨디션이 쾌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하성은 올 시즌부터 유격수로 돌아왔죠. 공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자리를 맞바꾼 보가치는 2루수로 나섰는데요. 15초 만에 포지션 변경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가치는 나는 유격수로서 샌디에고와 계약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김하성을 존중한다. 특히 수비를 보며 감탄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루에 나선 보가치의 수비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테일러가 친 빗맞은 타구를 안타로 허용한 것입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보가치가 스타트만 빨랐다면 이 타구를 충분히 걷어낼 수 있었는데요. 보가치가 경기 집중도가 떨어지고 아직 2루에 적응하지 못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김하성과 보가치의 자리를 맞바꾼 게 FA 김하성의 가치를 더 높이려는 구단의 큰 그림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심이 있었지만 수비 부담이 더 큰 유격수를 왜 김하성이 맡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보인 선수가 2명이었는데요. 한 명이 김하성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마츠이 유키입니다. 마츠이 유키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최연소로 200세이브를 달성하였고 퍼시픽 리그에서 5시즌 연속 30세이브를 기록한 투수입니다. 지난해 FA 자격을 얻어서 샌디에고와 5년 2,800만 달러에 계약하고 메이저리그로 진출했습니다. 마츠이 유키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가장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기록한 마무리 투수였고 또 고우석과 샌디에고의 마무리를 경쟁하는 선수라 꽤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오늘 3회 샌디에고의 5번째 투수로 등판해 세 타자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놀라운 피칭을 보였습니다. 마츠이 유키는 174에 크지 않은 신장임에도 최고 154km의 패스트볼을 던지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를 구사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쿼터,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플리터도 구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왼손 투수의 오프 스피드볼은 대부분 체인지업 정도인데 왼손 투수가 스플리터를 구사하는 건 메이저리그 타자들도 보지 못한 유형이라 꽤 보존할 것으로 보여져요. 게다가 키킹 동작에서 시간을 지연하기 때문에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오늘 3명의 타자 모두 마츠이 유키의 공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삼진으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츠이 유키에게 인상 깊었던 것 또 하나는 디셉션이 가미된 투구 폼이었어요. 마츠이 유키의 특유의 폼에 더해 팔이 머리 뒤에 숨겨져 나오고 이같이 공을 숨기는 동작으로 직구, 커브, 슬라이더, 커터, 스플리터가 나오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도 높은 헛스윙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샌디에고는 서울 개막전 이후 본토에서 샌프란시스코와 개막전을 치르는데
샌프란시스코 소속인 이정우가 만날 마찌 유키도 이정우로선 데뷔를 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는 마찌 유키가 일본에서 위닝샷으로 스플리터를 35.6%로 많이 구사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적을 떠나서 아시아 선수들이 모두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마무리 투수가 공석인 샌디에고에서 마무리 투수 자리를 놓고 고우석과 한일 간 경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현지에선 고우석이 샌디에고의 마무리 투수를 맡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선 먼저 일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한 마찌 유키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오늘 마찌 유키의 피칭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고우석 선수가 등판하지 않았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일 고우석 선수가 다저스와의 시범 경기 2차전에 등판할 예정입니다. 고우석이 등판하는 내일 경기의 결과를 메이저리그 소식과 함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